안녕하십니까. 한국약초산업학교 이사장 조우현입니다. 오늘은 약초 해설사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약초 해설사 자격증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그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전망, 또 세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방향은 또 어떻게 잡아질 것인가, 또 네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초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초 해설사의 역할, 약초 해설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약초 해설사의 역할에서는 자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 그 풀이라든가 나무 종류라든가 이 약초 같은 것을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올바르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현실적이고 그 자연 탐방이라든가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초 해설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소양과 또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자연 체험 활동과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 그 약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자연에 대한 식물이라든가 약용식물에 대한 이거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산림휴양림이라든가 그 산림자원 산업화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안내자로서 자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 상식이라든가 또 정보 같은 거를 증진시켜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고요. 또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에 대한 그 흥미를 유도해주고 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약초 해설사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을 해주는 이 자연의 구성이라든가 또 이런 소중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이 식물들의 정보를 잘 풀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자연 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설사에 설득력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설득력 있는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식 함량이라든가 이런 노하우 같은 정보를 많이 축적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해설사의 그 지식 함량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어야만이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도 공감대 형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므로 약초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잘 전달해 줌으로써 그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민속 식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가치를 알려나가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리가 약초 해설사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약초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방 엑스포라든가 한방 박람회장이라든가 또 약초 전시장이라든가 뭐 약초 재배 이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관람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해설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보고요. 그런 정보에 대한 상식을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초를 해설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고 보면 오늘은 엄나무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느 과로 분리가 돼야 될 텐데요. 어느 과로 분류가 되느냐. 이 느릅나무 같은 경우에 이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느릅나무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성격에서는 식물, 나무, 음나무. 이 엄나무가 음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음나무다. 이렇게 또 성격에서는 보고, 유형에서는 동식물이다. 또 크기에는 높이가 뭐 무슨 식물에 따라서 얼마만큼 큰다. 근데 엄나무는 25m 정도까지도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또 분야에서는 과학 식물이다. 또 뭐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에서는 6월에서 7월경에 꽃이 핀다. 이런 설명들을 구체화시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약초 해설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번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또 이 식물에서는 그 번식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 체계로 이걸 번식을 시킬 때는 종자를 그 씨앗을 파종해서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집에서 뭐 취미 생활로 한다든가 또 그 약초를 그 몇 그루 재배해서 약용으로 한번 심어보겠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꺾꾸지 또 삽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파종하는 거라든가 뭐 요 삽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특히 파종으로 해서 번식을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그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공부를 해서 하시면 되겠고, 삽목해서 번식을 시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 꽃이 피기 전 또 눈이 트기 전에 3월 달에 꺾꾸지를 하는 방법이 좋다. 이런 걸 구체화 또 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제주도라든가 남부지방 같은 데에서는 2월 달에도 삽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강원도 산간 지역 같은 데에서는 4월 달에 하는 수도 있고 5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사용 방법에서는 엄나무를 사용을 하려면 뭐 약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나가서는 술을 담가서 약술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구체화 시켜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달여서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닭에다가 백숙에다가 넣어서 엄나무를 넣어서 닭 백숙 같은 걸 해서 먹으면 건강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구체화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또 식용으로 하는 데는 식용에서 엄나무 순 연한 것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다든가 또 쌈으로 먹을 수가 있다든가, 얘를 또 뭐 장아찌를 다 담가서 밑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약초 해설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이 효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서부터 뭐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또 간 기능 회복에까지 다양하게 이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정보 제공을 또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나무에서는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요가. 그리고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분포를 하고 또 키가 얼마만큼 크는 식물이다. 예를 들어서 엄나무가 25m 정도까지 크는 식물이다. 둘레는 1m까지도 클 수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줄기 껍질에는 거칠고 흑갈색이다. 이 개요에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무와 그 줄기 가지에는 폭이 넓은 가시가 달려 있다. 그래서 가시만 보더라도 그 나무 성형만 보더라도 이것은 엄나무다, 음나무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잎은 그 가지 끝에서 모여서 나는데 새로 나온 가지에서 모여서 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꽃은 7월에서 8월에 피는데 황록색으로 핀다 이렇게 보고요. 열매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익는데 이게 그 둥근 핵과로 익는다 이렇게 보고, 어린 잎은 역시 나물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나무에서 얻은 추출물 같은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소갈증 환자들한테 치유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잘 풀이해서 이해가 가고 또 설명하기 이해가 하기 쉽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가시가 널찍해서 다른 가시들하고는 굉장히 확연하게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파리 같은 것도 작년 구 가지에서가 나는 게 아니고 새로 나온 신 가지에서 그 앞에 모여서 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 그림만 보더라도 아, 저것은 엄나무다, 음나무다. 바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나무 형태가 있을 건데요. 그 금방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25m 키는 이렇게 크고 형태에서도 잎은 어긋나고 또 길게 달리면서 둥근 모양이다. 이 모양은 5갈래에서 9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갈래 끝에서는 뾰족뾰족한 톱니 같은 게 달려 있다. 그래서 입자로 그 갈라진 표면에 톱니 같이 달려 있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또 잎 뒷면 줄기라든가 사이에 털이 나 있다. 또 입자루 길이는 10cm에서 30cm 정도 되는데 이건 어느 환경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나무의 성장 속도라든가 이파리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양의 거름이 좋다든가 토양의 성분이 좋다든가 하면 이파리도 넓게 커질 것이고 또 입자루도 뭐 한 30cm까지 나와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양이 안 좋은 데서는 뭐 10cm 이상 이하로도 이렇게 줄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꽃은 새로운 가지에서 핍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화가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그 꽃은 황록색으로 핀다. 이렇게. 열매는 헷가이고 둥근 모양으로 익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나무를 큰 나무가 됐을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풀이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설사 역할이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건축자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구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또 가구재로 사용하는 반면에 얘를 조각용으로 사용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무를 절개해서 놓고 보면 나무의 그 문양이 라이트 문양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나무들, 붉은 나무들은 조각용으로도 많이 쓰고 건축재로도 사용을 한다. 그 외로 뿌리라든가 수피 같은 것은 물론 약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 뭐 장아찌를 담가서 먹고 식용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효능 같은 거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해설사들의 역할인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엄나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먹으면 효과도 있겠고 또 어디에 좋은가. 엄나무는 당뇨를 낮출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껍질과 수피를 달여서 복용한다고 하면 당뇨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정열작용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피를 맑고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이런 또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뇌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또 여기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더 나가서 보면 요새 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환자들한테들도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우울증 같은 것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가 보면 굉장히 좋은 약성이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관절염에는 좋은 성분이 있는데 엄나무에는 그 소염작용이 있어서요.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고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이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또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나무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침을 나는 것을 멎게 하고 또 가래를 삭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약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리가 학수 해설사들이 더 재미나고 즐겁게 해설을 해주려면 이 나무에 대한 설킨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또 이야기를 해준다고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훨씬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을 갖고 또 재밌게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옛날에는 그 문주방 위에다가
그 약초를 이 한 서너 가지씩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무다, 뭐 잡기를 쫓아내는 나무다 이래 가지고 그 문주방 위에다가 걸어놨던 이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상간벽촌 같은 데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유래적인 이야기들도 하나씩 곁들여서 얘기해 주면 굉장히 또 재밌게 해설을 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약초 해설사들이다. 해설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엄나무에는 두통이라든가 또 간 기능 개선이라든가 이런 치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좋은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물로만 먹더라도 치유 효과가 있는 이런 좋은 나무들은 요즘에 그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에게 매우 그 인기가 있는 약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자연에서 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다루고 정성스럽게 활용을 하고 먹는다고 보면 건강하게 사는 데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은 또 외래종에 비해서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약성이 있고 또 식용으로 가능한 식물들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외래 식물 관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효과만 있어서 보는 데만 즐거움을 주겠지만 또 대다수가 독성 있는 식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식물은 이 관상 가치에서 또 약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식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했다,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소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해설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보존도 하고 해서 지켜내야 될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이 산림자원들은 대다수가 약이 되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자원을 우리가 이제는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보고요. 또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해설사들의 역할인데, 이게 해설사들의 역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지금 산림 자원이 너무 이제 밀림화되고 있어서 불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나면 초토화되고 아주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좀 넓히고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서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하시려 하는 분들한테 또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선별해서 해준다고 보면 그 지역에도 굉장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돌단풍이라는 식물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정으로 끌어서 들여서 집안에서 심어서 본다고 보면 물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 그 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뿌리 같은 것을 생강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거를 약재로 쓴다고 보면 심장병 환자들한테 또 심장병이 쿵쾅쿵쾅 뛰는 이런 심장병 환자들한테도 안정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은 우리가 약재로 크게 산업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물들 하나하나를 산업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을 하고 또 산업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약초에 대한 지식과 이 상식을 잘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자원 활용 가치와 이런 걸 높이게 해줄 수 있다라고 봐지면 그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공원이라든가 수목원 같은데 이런 데에서
해설사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동반해서 해준다고 보면 그 수목원에 있는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약용이고 식용이 가능한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관람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단체로 지금은 각 지역에서 산행 같은 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산행 그 서클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약초 해설사들하고 동행을 해서 약초에 대한 정보를 잘 듣고 이해를 했다고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약초를 그 무자비로 채취해서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그 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화를 많이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헤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체계화 시켜주고 또 약초 해설사들의 이 직업으로 많이 전향을 시켜서 배출해낸다고 보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이고 산행을 한다든가 또 이 산야초를 채취해서 먹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면 그 기여도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민속 식물들을 잘 홍보해주고 또 그 약초들을 해설을 해줌으로 있어 그 국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기여해주고 또 올바른 약초 사용으로 사고 나는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약초 해설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서식하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보면 이 약초를 가지고 또 약초로만 재배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를 먹는 또 식품으로도 개발을 하고 약으로도 개발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얘를 또 원예화시켜서 산업화시킬 수 있고 가정집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이런 식물로 전환을 해서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식물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예용과 또 식용과 또 약용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다고 보면 그 기여도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물 한 가지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병초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만병초라는 식물이 고산지 식물입니다. 이 고산지 식물을 지금은 이런 육지에서도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또 이걸 원예 농가라든가 화훼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뿐만이 아니라 약초를 재배하는 또 약초 식물원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물들이 만병을 고친다 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만은 이런 식물을 약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원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꽃이 크고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을 꼭 약재로만 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고 또 시각적인 효과도 나고 얘를 크면은 또 잘라서 약용으로도 쓰고 차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키웠느냐면 분에다가 넣어서 집에서 화초로만 키웠던 것을 이제는 노지에다가 재배를 합니다. 이런 노지에다가 재배를 해서 조경용으로도 많이 내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들이 보니까 원예시장 같은 나가서 보니까 한아름 정도 이렇게 이 목대가 아니라 나무 크기가 한아름 정도로 이렇게 키워놨는데 목대는 뭐 한 8동만씩 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게 한 돈 100만 원씩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딸리고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공원 같은 데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기반에서도 이런 식물들을 잘 선정을 해서 한다고 보면 소득 창출을 올리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특정 식물들을 제가 지금은 만병초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특화시켜서 그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또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을 같이 한다고 보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약초 해설사들이 스토리텔링을 강화를 하고
또 지역 특산물을 산업화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좀 기울여서 그 브랜드화 시키고 지역 특산물을 뭐 장아찌를 만들어서 특산물을 지역화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데에서는 산마늘, 또 그 명이나물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거를 나물 이름만 대도 아 이건 울릉도라고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브랜드화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먹게 되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좋은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산물을 마케팅을 잘 해서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그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지역의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내지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도, 특산품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는 홍보대사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지요. 이렇게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약초 해설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초 해설사들이 지향하고 또 약초 해설사들을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약초 해설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는 많아지는데, 우리들도 이 약초 산업학교에서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원인들이에요. 주변에서 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퇴직해 가지고 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런 약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고 약초 해설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초들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좋은 그 약초를 또 활용함으로써 또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약초 해설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